아, 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찬 기운이 많이 드네요. 예,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김선민 국장님이 이렇게 또 저를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애터미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장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참 이렇게 요즘은 에,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자신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인문학 강의를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강의는 음, 잘 못하죠. 사실은 무슨 뭐 강의를 전문 강사도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거 이런 것을 하고 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들으시고서 참고가 되실 그 이야기는 간직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의 이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에, 가평의 그 인동장가, 우리 그 파의 구대 종손으로 이제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태어나선 뭐 어렸을 땐 잘 모르지만 이 커가면서 보니까 아주 그렇게 가난해요. 저희 종갓집인데도 가난해요. 그게 이제 조상의 어떤 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그 종조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아주 재산을 탕진하셨어요. 옛날에는 저의 오대조 할아버지는 벼슬을 하셔서 아주 그 통정대부 절중장군이라는 그 벼슬을 하셔가지고 참 잘 사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아주 참 가난 속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제사 지낼 그 쌀이 없어서 이제 꿇어다닌 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중학교를 그때는 시험을 봐서 이제 들어갔는데 합격이 되는데도 가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집안 내서 그래도 종소는 중학교라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다녔는데 3년 동안 저는 점심을 에, 싸가지 가지 못했어요. 왜 우리 당숙이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죄송하고 미안해서 하여튼 요즘으로 말하는 결식아동이죠. 결식아동.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을 졸업하고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더 못 살게 가난하게 된 것은 저희 아버님이 저 5살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일제 강점기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가장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더 힘들고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참 힘드시니까 이렇게 재가를 가셨어요. 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시.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저 이제 자라다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리 이제 셋째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이제 품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죠. 저를 낳아주신 부모도 계시지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홍천 석세스에서 그때 판매사 되고서 바로예요. 홍성표 총장님이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그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했지만 생활비를 대드리게 됐던 분이 바로 우리 작은어머니예요. 그래서 그분을 항상 존경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을 꼭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좀 말씀도 듣고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국장이 돼서 그 홍성 국장님이 잘 그 영상을 찍어 주셔서 그걸 갖다가 보여드렸어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저의 어떤 혼자 생겨나실 때까지 제가 모신데 그분은 또 딸만 5을 두신 분이에요. 딸분이 다 시집가셨기 때문에 얘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죠. 이제 저는 이번에 그 국장에 대해서 참 평생 저의 아주 잊지 못할
그러한 어떤 핵을 남겼죠. 예. 이번에 그 석세스 가서 그 국장 스피치를 하는데 예, 참 저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죠. 이 애텀이라는 것은 예, 모든 사람이 대심 합력해서 이루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저를 도와주신 우리 스폰서님, 우리 저와 같이 도전해 주신 판매사 12분, 팀장 4분,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리더로서 같이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그런 사람, 그런 선장으로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서 그분과 같이 꼭 성공해서 균형 잡힌 삶, 여한이 없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로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유칠덕이라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게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유칠덕인데 수유칠덕을 가지고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수유칠덕은 이 노자가 2500년 전에 이제 그 계셨던 분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노자라는 분은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에서 그 배우는 거예요. 그 순수한 아주 거지지었고 솔직한 그 자연을 보면서 노자가 그 학문을 배워서 제자를 가리키고 또 자기 자식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성찰하면서 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자라는 책에 그 수유칠덕이 있어요. 그 수유칠덕이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7가지의 덕을 가지고서 흘러가더라. 이런 것을 학문으로 노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자 하는 그런 강의는 수유칠덕, 노자가 만드는 그런 학문, 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7가지의 덕을 가지고서 흘러간다. 그래서 제가 이 애터미를 하면서 7가지의 덕을 가지고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은 모두가 성공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더라도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떳떳하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첫째,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 얼마 전에 아침마당인가 거선에 들은 소리인데 그 홀어머니가 아들 형제를 키웠어요. 아들 형제를 키우는데 아들 하나는 남학신 장사, 또 아들 하나는 집신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집신 장사하는데 비가 오면은 집신이 안 빠져서 항상 걱정을 해요. 아, 오늘 비가 오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집신 장사를 하는데 오늘 집신이 안 빠져 걱정이에요. 또 해가 난 날은 우리 큰아들이 남학신 장사를 하는데 해가 나니까 남학신이 안 빠져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해가 나면 해가 나서 걱정. 항상 아들 두 형제의 그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아주 만날 걱정이야.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해가 나면 해가 나서 걱정. 그런데 이 생각을 그 엄마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은 비가 오는 날이면 남학신이 잘 팔리겠구나. 또 해가 난 날은 집신이 잘 팔리겠구나. 이렇게 걱정하는 것을 생각을 바꿔서 비가 오는 날은 우리 큰아들 남학신이 잘 팔리겠구나. 해가 나는 우리 작은아들 남학신이 잘 팔리겠구나.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다시 생각을 해서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 생각이 틀리다 하더라도 달리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변화시켜야겠다. 두 번째는 마음이죠. 마음을 제가 먼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스폰서 파트너 관계, 그런 관계가 많죠.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내가 듣기 싫은, 내가 거칠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거친 소리를 그냥 노엽게 좀 마음에 닿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러한 어떤 잘못이 있었구나, 이렇게 반성할 기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를 내가 생각했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스폰서 파트너의 서로 상대방 되는 그러한 성격을 바꿔서 생각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들지 않겠나. 그래서 마음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인 변화를 바꿔야 돼요.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 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암만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 하더라도 내가 꿈과 이름을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대의 변화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국장이 됐잖아요. 제가 68살에 이제 국장이 돼서 올해 73살인데 5년 전에 제가 국장이 되리라 생각을 못했죠. 국장이 되리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국장이 되고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 그 차원 초래는 말씀하셨죠. 73살에 국장이 됐어요. 그러면 2년 후에 내가 본부장, 75세는 이제 본부장, 또 77, 78 이제 로얄 크라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뭐니, 그 맛은 뭐냐면 차원 초월. 내가 5년 후에 그때 총장 임페리얼 그 생각을 내가 미리 가져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총장이 됐다, 크라운이 됐다, 임페리얼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모습을 그 5년 후 10년의 모습을 지금 가져다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변화예요. 변화. 이게 그런 생각과 마음과 이 시대 변화를 갖지 않으면 그런 차원 초월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변화를 가져야 차원 초월해서 그 모습을 가져다 지금 내가 국장이지만 본부장 된 마음, 또 크라운 로얄에서 그 5천만 원 1억을 내가 연금도 소득을 받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애터미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애터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그러한 삶을 가지고서 생활하면 옹색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너그럽고 그 남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도 하고 또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시대적인 변화를 해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요칠덕이라는 그러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물은
그 노자가 보니까 물은 겸손하더라. 그래요. 그럼 어째서 겸손하냐 이렇게 이제 그 책에 보니까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노자가 보고 야, 참 물은 겸손하구나. 우리 사람들은 저렇게 왜 겸손하지 못할까? 배우면 배울수록 또 있으면 있을수록 거만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어? 낮음을 모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저렇게 물과 같이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학문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겸손하려면은 첫째 경청을 해야 된다. 경청.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다 들어주되 좋은 것은 나에게 뼈와 살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경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말만 듣고 나쁜 말을 들으면 반항을 하게 되죠. 그것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항상 배우는 자세, 항상 내가 좀 부족한 자세, 이런 것이 우리가 겸손한데 그것은 뭐냐? 경청을 잘해야 된다. 경청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 관계도 스폰서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또 파트너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경청을 잘해서 오해를 풀고 같이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스폰서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경청을 잘 못하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은 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많이 느낄 거예요. 제가 그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우리 그 손자 얘기를 내가 한번 언젠가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4살 먹은 손자한테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손자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걔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같아요. 아마 제가 애터미 하고서니까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저녁을 먹고서 그 TV를 보다가 어떻게 우리 사람하고 이 집안 어떤 그 일 때문에 좀 언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말다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참 웃고 넘어가고 이제 그런 건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다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화가 나서 이제 마시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손자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있는데 우리 손자 하는 말이 할아버지 왜 그랬더니 아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그 싸우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또 애들한테 앞에서 내가 그랬으니까 아 그거 내가 잘못했다. 그러냐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녀석이 오늘 저녁에 내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싸우시는 거 보니까 할머니가 잘못하신 것 같으대요. 아 그러냐? 아 그래서 내가 내 편을 들은 것 같아서 그전에는 안 그러더니 너 할머니가 요즘 그렇게 우기고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한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할머니보다 더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많이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참으세요. 내가 보기엔 할머니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참으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할아버지를 훈계하는 건가 훈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훈계하는 것 같아서 이거 들리나요?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이게 훈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야단을 칠까 그러다가 저렇게 철부지 손자라도
있으니까 나에게 저렇게 바른 소리를 해주는구나.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고맙죠. 이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엄마가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아마 그러고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손자는 하나하나 잘잘못을 얘기하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 옛날 말이 하나도 안 틀리구나. 이렇게 어린 손자한테 내가 들을 게 많구나. 이제 그렇게 내가 반성하면서 했어요. 이제 그것이 뭐냐 하면은 경청이고 소통이죠. 그렇게 어린 아이들 대화 속에서도 잘 듣고 소통하면은 된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거기서 네가 뭘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 싸우는데 네가 뭘 이렇게 상관을 하니? 어? 네 할 일이나 하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걔하고 나하고 단절이 됐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또 걔가 할아버지 저 일을 잘못하시는데 하고 싶어도 무서우니까 얘기를 못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바로 소통과 경청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 파트너 관계도 소통과 경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겸손이 물을 세워가는데 겸손이 첫 번째 덕목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혜예요, 지혜. 물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더라. 그 지혜가 뭐냐 하면은 물이 흘러가다가 웅덩이를 만났어요. 그 웅덩이를 만났는데 웅덩이를 어떻게 그 하나 했더니 물을 가득 채우면서 넘어가더라. 그런 걸 본 거예요. 그 노자가 깜짝 놀랐죠. 야, 저렇게 웅덩이를 채우고서 아무 말 없이 그 흘러가는 물이 멈춰가면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다가 바위를 만났더니 돌아가는 지혜, 이런 것을 노자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렇게 웅동이를 만나고 절벽을 만났을 땐 좌절하거나 포기하라 할 텐데 저렇게 물은 저렇게 지혜를 가지고서 나 흘러갈 대로 말없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서 노자가 학문을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은 저렇게 물과 같이 지혜를 갖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내 제자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줘야겠다 해서 또 학문을 두 번째 덕목으로 지혜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융통 포용력. 포용력이 있어요. 이렇게 포용력이 뭐예요? 안아주는 포용력이죠.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포용력. 참 노자가 그 책을 만들었지만 참 그 아주 그 사람의 인간에 닿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그 물이 맑은 물이 이제 흘러가다가 구종물을 만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구종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요? 나는 깨끗한데 어떠한 험난한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거리를 둘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은 구종물을 만났는데도 아무 말 없이 융합이 돼서 같이 어우러져서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노자가 탐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구종물을 만났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같이 융합이 돼서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애터미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고르죠. 응? 사람을 골라요. 포용력이 부족한 거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렇게 포용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애터미는 좋으나 나쁘나 학력이 있거나 무엇이 부족하더라도 포용력을 안고서 우리가 같이 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포용력이 있는 그러한 스폰서, 파트너가 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그 덕목은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여유죠, 여유. 융통성이라는 것은
그 물에서 그 덕목인데 그것도 물이 둥그런 그릇에 담아놓으면 둥그런 그릇에 가만히 있고 또 네모난 그릇에 담아놓으면 네모지게 가만히 있고 또 세모진 그릇에 담으면 세모진 그릇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병행이 되더라도 말없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를 네모난 그릇에 담아놨느냐, 저 둥그런 그릇에 담아놓으면 얼마나 여유있고 좋냐, 왜 하필 나는 세모난 그릇에 담아놔가지고 이 천대를 받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그 물보고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국장이 됐지만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파트너들이 있었어요. 왜 나를 이 줄에다 달아놨느냐, 왜 그 사람 밑에 달아놨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왜 나를 이런 자리에다 앉혀놨느냐, 뭐 이런 거. 그것이 이제 나의 그런 어떤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죠. 가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융통성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렇게 사람을 가리죠. 그러나 우리 애터미 사업은 그런 것을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융통성 있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석공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석공. 석공이 뭐냐면 돌담 쌓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석공은 돌을 탓하지 않는데요. 동그란 돌이든 세모난 돌이든 작든 크든 항상 소중하게 생각한대요. 그 석공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큰 돌을 쌓는데 작은 돌은 비빔돌이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게 거기다 끼워 넣는 작은 돌이 되는 거예요. 또 쌓다 보면 세모나진 그 비빔돌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모난 그릇을 돌을 갖다가 비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 석공돌은 잘생겼던 못생겼던 크던 작던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소중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안전 재난 문자가 와서 잠시 화면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장성렬 국장님 문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다시 제공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됐죠? 됐죠? 됐어요. 예, 됐어요. 그래서 그 석공들은 돌 하나하나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도 사람을 가리지 말고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이다. 그래서 다 그렇게 어우러져야 우리 애터미가 잘 되고 또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고 그 그늘망이 탄탄하게 짜여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모이면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올라간다고 배가 이 여러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돌 그 석공과 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서 어우러져야 그늘망을 탄탄하게 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다 포옹을 해서 다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장님들이 되시고 또 스폰서 파트너가 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인내입니다. 인내. 다섯 번째는 인내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절벽을 만나고 뭐 이랬을 때 휘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인내인데 그 참지 못한 인내인데 그 인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어떠한 나에게
난관이 닥치든지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지 못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꼭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그 강의를 할 적에 이제 마라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마라톤을 이제 42.195를 이제 뛰는데 다 뛰면은 이제 상품을 주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상품을 뭐 양은소, 양은다라 뭐 이런 걸 줬어요. 근데 지금은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걸 아주 큰 상품을 주죠. 그 이제 그 끝까지 들어와야 그런 상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참지 못하고 인내가 없어서 포기하죠. 그러면 상품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타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애톰이 끝까지 가야 성공을 해야 임페리얼이 되어야 10억을 지게차로 받지 않습니까? 암만 시스템이 좋고 뭐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해 보세요. 그거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 이 애톰을 하다가 한두 번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스폰서 파트너 관계, 뭐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 뭐 좌절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 소소한 거 가지고 참지 못하고 인내가 없어서 포기한다면 나의 꿈과 목표를 어떻게 이룹니까?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내를 가지고서 가야 돼요. 근데 이 물은 인내가 어떻게 좋은지, 물 한 방울에 그 위력은 약 인내를 가지고서 한다면 그 단단한 바위돌을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와 같이 물과 같이 계속적으로 인내를 가지면 그만한 성과를 거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가셔야 꼭 성공을 한다. 그래서 물에서도 인내, 그러한 덕을 가지고서 참고 끝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용기입니다. 물도 그 노자가 보니까 용기가 대단하다, 그것을 느꼈어요. 왜 느꼈냐면 물이 흘러가다가 풋포수를 만났어요. 풋포수를 만났는데 이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뭐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저는 한번 가봤는데 하여튼 그 수백 미터 되는 그 높은 그 폭포를 물이 떨어지는 낙설되는 걸 봤어요. 그때 저는 이런 노자의 어떤 그 자연에 대한 그 학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보고 야 굉장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왔지만 바로 그게 용기예요. 물에 떨어지는 거. 거기서 그냥 낙찰돼 가지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런 용기가 필요하구나 사람은. 우리 애텀에서도 우리 회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용기는 두려움과 맞서서 가는 것이 용기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텀에도 그러한 용기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용기로 이 일을 해야 성공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애텀은 특히 용기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제 7번째 덕목은 대의입니다. 대의. 대의는 큰 뜻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물이 이제 이렇게 6가지 덕을 가지고서 흘러서 대의를 이룬 것이 뭐냐면 바다를 이뤘다는 뜻이에요.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이렇게 시내가 되고 해가지고 바다를 이뤘다. 그런 대의거든요. 그 우리 여러분이나 저는 대의가 뭡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임페리얼 돼서 정상에 오르는 게 대의입니다. 우리는 꼭 대의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를 하는 목적도 여러분과 같이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힘들고 험하고 어떠한 경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의를 이루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꼭 대의를 이루셔서 정상에서 우리가 만나서 균형 잡힌 삶, 여한이 없는 삶을 사셨으면 해서 오늘 그 수의칠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물이 준 나의 어떤 교훈이 있어요. 교훈. 그래서 교훈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물 한 방울 모여서 하천을 이루고 냇가를 이루고 이렇게 어떠한 거친 난관을 다쳐서 좀 못 흘러갈 물이라도 그 좋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성공을 한다는, 끝까지 대의를 이룬다는 것을 저에게 준 교훈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한 물이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나에게 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겸손을 빼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고, 특히 우리가 이 애터미 사업하는 데는 꼭 겸손을 항상 잊지 마시고, 내가 잘났다, 내가 누구보다 더 배웠다, 이런 것을 버리시고서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이 애터미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7가지의 덕목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애터미 사업은 꼭 7가지의 덕목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 7가지의 덕목을 잊으시고서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꼭 7가지의 덕목을 가지고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 때 7가지의 덕목을 가지시고, 또 저는 7가지의 덕목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만, 제가 힘들 때에는 제가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간과 시대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난해서 허덕였죠. 그러니까 그 가난을 생각하면서 내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꼭 성공을 해서 우리 손자나 우리 자식 때에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이라는 그런 꼭 여한이 없는 삶을 꼭 살아야겠다. 그리고 꼭 부자가 돼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부자가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성공을 하신다 하는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인문학을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세상 사는 것도 아니죠. 이 허락받은 이 세상, 이 생활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내 살아가면서 어떠한 흔적과 획을 긋고 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애터미를 만나서 이 나이 많은 이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애터미, 참 긍지를 가지고 합니다. 저는 꼭 성공을 해서 사회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 빛이라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매일 빛과 태어나기 때문에 고마움을 모르지만 1시간 이상 낮에 이 빛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구석구석 비춰주는 이 빛, 그리고 이 소금은 단 짜기만 하죠. 먹으면 짜기만 하죠. 그러나 그 짠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그러한 소중한 소금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같이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돼서, 인간이 돼서, 또 애터미에서 그러한 인간, 사람이 돼서 꼭 성공하셔가지고 그렇게 사회에 이바지하고 가정에 어떠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시간적으로 좀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 모석에서 다 들으셨지만 이 애텀이란 이렇게 그 석세스라는데 작가가 물어보더라고요. 국장님 작가 그 애텀이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애텀이란 나라다 국가다 그랬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나라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지만 복지 국가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작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애텀이란 복지 나라 국가다 그랬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애터미는 첫째, 남녀노소 누구나 일자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서 지방 경제를 살리고, 또 어렵게 그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냈지만 팔지 못하는 거,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모릅니까? 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텀에서 런칭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주는, 구입하게 해주는 그런 애텀이, 또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주죠. 또 장애자 협회에 그 얼마나 우리가 후원을 합니까? 또 학교를 세워서 학교 가르치고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또 못 사는 나라 나가셔서 학교 세우고 의료기관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터미는 복지국가와 같다. 그래서 우리 박강길 회장님을 복지국가의 지도자,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작가님이 그 말씀 참 좋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국가가 전 세계로, 지금 14개국에 나가 있잖아요. 전 세계로 나가서 우리 한국의 복지국가가 널리 퍼져서 전 세계가 복지국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좋은 복지국가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셔서 꼭 성공자가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열 국장님께서 물에는 7가지 덕목이 있다라는 주제로 그 자체로도 좋은 내용